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무의미하다는 것은 내게 어떤 감흥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흔들지 않는다는,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건 대상과 내가 접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세계에 들어가면 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도 이와 다를 바 없죠.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직 서로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무의미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멩이 하나도 나름 존재의 이유가 있으니 소중하게 겸허하게 살자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랜만에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화제작을 갖고 오셨네요. 아, 네, 화제작입니까? 네, 화제작이죠. 뭐 요즘 같은 때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화제작일 수도 있는데 황정은 계속해 보겠습니다. 를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시려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네, 저는 잘 지냈는데 네. 뭐 괜찮으신가요? 저도 뭐 그냥 그러고 있어요. 네, 계속하고 계신 거죠, 열심히. 열심히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도대체 뭐. 벌써 이제 연말이고 네. 해서 참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 요즘에 그 문단의 그 신데렐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거의 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독자들도 이제 읽고 싶은 작가로 이제 많이 손꼽기도 하고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등단한 지는 2005년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는데 황정은 작가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상을 뭐 한국일보 문학상, 신동엽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등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동엽 문학상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닌데 그게. 네, 그리고 장편 소설을 3편, 이게 이제 세 번째 장편 소설인데요. 그렇게 많은 다작을 하진 않았지만 상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읽어보니 제가 꼭 소개를 이제 언젠간 해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던 작가긴 한데, 좀 뭐라 그럴까, 기존의 다른 작가 소설가들과는 다르게 황정은 작가 황정은 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개성 있는 작가로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행복한 거예요. 네. 밀고 나가는 힘도 필요한 건데 그게. 네. 한때 저희 또 소설 우리 뭐 문단 쪽에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게 막 또 화두가 돼서 스토리텔러 작가 뭐 해서 굉장히 그 이제 뭐 영미권 작가들처럼 그 풍부한 줄거리로 뭐 박진감 있게 영화처럼 쓴다 이런 게 또 한참 이슈였는데 황정은 작가는 정반대의 작가입니다.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읽으면은 속삭이듯이 화자들이 다 속삭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곤소곤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쓰는데 특별한 스토리도 없고
이제 여기 이제 이 소설 속에는 계속해 보겠습니다라는 소설 속에는 3명의 화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 목차 제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소라, 나나, 나기. 3명이 네. 이제 얘기를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독자분들도 계실 수도 예, 있겠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소설입니다. 왜 많은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걸 카페에서 읽었는데요. 네. 이제 요즘에 책을 다 카페에서 읽으시잖아요. 도서관에서 안 읽건 아니고 집에서도 안 읽고 카페에서 이제 읽는데 카페 시끌시끌한 카페 한가운데서 읽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요즘에 카페에서 다 노트북을 두들거나 대부분이 뭐 숙제들도 많이 네, 하고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네. 뭘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코를 풀면서 울면서 봤거든요. 처음에 읽는데 왜 이러지 하고 근데 눈물이 나는 글썽글썽 하나보다 해서 딱 휴지를 눈에 댔는데 눈물이 의외로 후두둑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 맺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무슨 감정일까? 예, 뭘 이 작가가 막 엄청 뭐 심파를 쓴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예. 무엇일까? 나를 건드린 게 뭘까 하면서 계속 읽었는데 이제 소설 속에서 그 부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혼자만의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소라도 뭐 혼자만의 부족으로서 나는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카페 시끌시끌한 카페에서 진짜 혼자만의 부족이 된 듯한 느낌? 저도 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도 옆에 사람이 뭘 하다가 훌쩍이건 말건 전혀 관심도 그렇겠죠. 없고 예. 그냥 이런 뭐 책을 읽다 보면 감정에 막 휘몰리면 그 순간적으로 파동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공기의 파동이 주변이 움직이면서 막 3차원의 세계가 갑자기 열리면서 막 구겨진 4차원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또 제가 축축하게 젖은 마음으로 읽으니까 그 공기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은 전혀 그 방음막이 서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그런 대단한 느낌을 경험을 하셨네. 네, 그냥 그런 느낌에서 이 황정은 작가가 얼마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저의 내면까지도 흔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소설이었고요. 그래서 황정은 작가는 또 저희도 그 방송이지만 이제 팟캐스트를 다른 이제 창비 쪽에서 하고 있는 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 자매 팟캐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독서 책을 동종업계 경쟁 작가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경쟁 작가라기보다 저는 이런 팟캐스트가 참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한번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다리를 놔주세요. 예, 저도 한번 여기 책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작가 전화번호를 남기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책이 아니라 보도자료, 그 회사의 보도자료에 있었구나. 예. 여기 작가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괜찮네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거 해놓고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저자랑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가 그냥 전 독자로서 읽은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막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제 갑자기 제 내면에 그 꾹꾹 눌려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펼쳐져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화 그랑블루 혹시 보셨나요? 예. 그거를 저는 예전에 못 보다가 최근에 이제 보게 됐는데 그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렇게 답답하면서도 감동적이면서도 슬프고 이랬는데 소설과 또 매치가 되더라고요. 이제 소설 속에서 이제 황정은 작가가 전작 바로 이제 작년에 쓴 책인데 야만적인 앨리스 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이제 새엄마가 엄청나게 폭력을 휘둘러서 아이들을 계속 때리고 이제 그런 폭력 속에서 아무 구원 없이 계속 살아가는 이제 아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황정은 작가가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래 이 작품도 똑같이 폭력에 다시 한번 연작처럼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그렇게 계속 실패한 화자를 그리는 거는 너무 쉽다. 너무 이거는 쉽다. 손쉽더라. 내가 이렇게 손쉽게 살아갈 세상이 아닌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멋진 말이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그 창작가 비평에 연재를 했던 작품인데 다 결말을 바꿔서 소라와 나나라는 그 두 자매가 어떻게 보면 또 폭력에 시달린 건데요. 이제 방기라는 폭력에 시달린 건데 부모의 방기. 근데 거기서 외부랑 연결되는 끈을 찾아내서 뭔가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결말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작가로서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계속 자기 혁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네. 쉬운 길도 있고 쓰던 스타일로 쓰면은 뭐 비슷한 작품이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건데 더군다나 연재를 했던 거를 좀 뒤집은 거잖아요. 네. 그랑블루에 보면 그 이제 그 다이빙 하는 잠수하는 그 주인공이 결국은 뭐 가족도 이제 어릴 때 고아가 됐고 정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친구가 이제 죽으니까 본인도 거기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고 외부의 어떤 끈도 다 스스로 절연한 상태로 바다로 이제 잠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너무나 내면 속에서 내지는 스스로 그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밖에 주변 환경을 잊어버리고 혼자만 세계 갇혔는데 이 소설 속에 이제 소라 나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든 외부의 끈을 찾아서 그게 이제 아기거든요. 나나가 임신을 하게 되거든요. 둘째 소라가 언니고 나나가 둘째 동생인데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 아기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제 물론 계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계기가 있음에도 그 계기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완벽한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단지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대단한 나에 대한 구원의 뭐 메시지를 준다 이런 건 아니어도 작은 틈이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사소한 대화 한마디나 악수 하나로부터 내가 좀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미처 이렇게 감지를 못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그럼 그 주인공들은 어찌 보면 행운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예민하고 적극적일 수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독자로서요. 참 좋은 독자가 되게 만드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책 한 권 읽고 그렇지 뭐 이 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알맹이를 쏙 빼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 연결돼서 뭐 이제 그 방송을 봤는데 뭐 힐링 캠프에 김영하 작가가 나왔어요.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나와서 멘토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강연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대학생일 때는 너무 살기가 좋았다. 그래서 성장률이 매년 10%였고 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나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너네들 꿈을 꿔라라고 하는 게 사치라고 얘기해야 된다. 꿈을 꿀 시간이나 아니면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조차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학자금을 갚아야 되고 꿈을 꾸기는커녕 앞으로 나가기도 힘든데 그런 걸 꿈을 가져라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어차피 성공하기 힘든데 그냥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하기 위해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보다 성장. 어차피 다 망할 텐데 이러면서 잘 안 될 텐데 어떻게든 잘 안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슬프네요 저는. 네. 네, 그게 어떤 뭐라 그럴까 치유를 위한 담론이라기보단 그냥 슬퍼요. 그냥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게 현실이고 뭐 괜히 뭐 기성세대가 나와서 꿈을 가지세요. 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은 내가 만약에 지금 태어났으면 지금 너희들이었으면 젊은이들이었으면 전 작가가 못 됐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만큼 못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스펙도 지금 애들이 훨씬 좋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물론 제가 취직한 게 87년도인데 50명 중에 졸업식 날까지 28명이 취업이 됐어요. 네. 졸업식 날 과 게시판에 이렇게 붙어 있던 취업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건설회사로 간 아니면 설계사무실로 간 전공을 살려 간 친구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 자동차 이제 말하자면 그때는 자판 사원이죠. 자동차 판매 사원. 자판 쪽으로 간 친구, 보험 정말 28명 중에 한 10명 이상은 전혀 아닌 곳으로 갔어요. 그만큼 또 쉽지도 않았어요. 어찌 보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낫고 저보다 조금 앞세대. 그러니까 그 80년 초 이때까지 중동이 막 붐이 나서 이랬을 때 이공계 쪽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데모 시컨하고도 네, 그렇죠. 학점 못 따고도 졸업하면 취직이 됐는데
이젠 뭐 다시 오지 않을 시절이겠죠. 네, 뭐 김영하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네. 그런 시대는 없을 거고 없을 점점점 거예요. 더 깊은 예. 저성장의 시대로 예. 힘들어지고. 그냥 힘든 시대가 계속 될 건데 그럴 네. 거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공을 어차피 못 할 건데 네. 그러면 자기의 내면을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소설과 막 매치가 돼서 저는 저도 막 각밖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내면을 잃어버렸었구나. 그래서 그 울림들이 막 갑자기 저한테 내면을 돌아봐 이러면서 막 그래도 박현경 씨는 굉장히 전문직이고 나름 출판 관련해서 어쨌든 전문직이고 기획하는 능력도 있고 그동안의 경험치도 많이 쌓여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와 내면은 다른 거죠. 외면. 아니 어쨌건 이렇게 보기에 생활인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분이에요. 네. 저를 그냥 뭐 학대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나마 저는 책을 뭐 직업상이라도 읽고 하는데 이제 김영하 작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면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항상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책은 뇌를 키우는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김영하 작가는 이제 감성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게 책을 읽어야 나온다. 이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감성 근육은 근데 저는 타고나는 게 절반 이상이라고 봐요. 타고나는 게.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씩은 더 떨어지죠. 늘어나기는 해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별 느낌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도 아주 그냥 초지일관 액션만 고집한다든지. 네. 나는 대놓고 자랑스럽게 나는 뭐 예술영화 싫어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감성 근육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공감하는 능력이 좀 다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진짜 좀 뭐 그런 사람들 걱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두루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평균치가 조금 올라오면 세상이 덜 각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게 그거죠. 김영하 작가는 어차피 성공 못할 건데 스스로 행복하게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있는 듯이 살려면 감성도 키우고 내가 살아있는데 이 오감을 다 느껴서 이 주변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성공 내지는 뭐 스펙 이렇게 해봤자 성공도 못할 건데 못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어림도 없어. 그리고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이런 뭐 소설도 저도 뭐 책 소개하려고 또 열심히 읽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가 됐고 저희 주변 젊은이들한테도 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줘요. 그러면 후배들한테도 물론 이제 그 후배들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만나는 후배들은 계속 활자를 보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저는 활자를 본다 아니면 심지어는 출판사에 있는 편집자라 하더라도 감성 근육이 형편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업적으로 글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감성적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기를 단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다 된 책은 그냥 몰입을 해서 보는데 오탈자를 찾고 그래야 되는 사람은 다른 각도로 책을 봐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의외로 근육을 굉장히 물질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하 작가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소설 싫어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사실은 소설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못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 근육이 발달돼 있지 않아서. 그 뇌의 근육이 아니라 정말 육체적인 근육, 감성 근육이 못 읽는 거죠.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공감도 못 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집중력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책을 자꾸 읽어야 되겠다는 거를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건 뭐 밥 먹어야 된다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도서점까지 되고 제 주변에 뭐 일부 뭐 이제 책을 읽던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단통법이다 내지는 이제 다시는 책을 사나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꼭 읽어야 되겠다. 뭐 정가제가 좋건 나쁘건 책을 그렇다고 책에 죄는 없잖아요. 그럼요. 책이 무슨 죄예요. 다 이 정책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됐거나. 책은 당연히 읽어야죠.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고. 자, 줄거리를 한번 쭉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속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책의 줄거리. 오늘 서두가 좀 길었네요. 줄거리하고 뚜렷한 뭐 막
막 그런 화려한 줄거리는 없는데요. 예. 그 애자라는 이제 엄마가 엄마, 나옵니다. 예, 사랑 애자겠지만 예, 애자가 이제 남편과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이제 두 아이를 낳았겠죠. 소라랑 나를 낳았는데 이제 9살, 10살 이럴 때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이 그 이제 기계에 통로밖에 말려 들어가서 이제 사고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자 씨가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남고 나서부터 살아있지만 죽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지 입는지 관심 없이 자기 혼자만의 그 사랑 스스로 이제 소멸해 가는 거죠. 서서히. 네. 죽었어야 되는데 못 죽었는지. 그래서 그 남편과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뭐 그때 연애할 때 어땠어요? 뭐 한참 우리는 걸었지 이러면서 무슨 끊임없는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화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왜냐하면 너무나 몰입했기 때문에 그 대화 자체가 내 몸이 됐고 살이 됐고 내 뼈가 됐고 그냥 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몰입하면 그 대화가 무슨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랑한 사람을 잃고 그 아이들을 방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 속에 그냥 애들이 뭐 어쩌건 간에 뭐 일주일치 집을 비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 자매는 서로에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제 여기 어떤 장면이 이제 내 대사가 나오냐면요. 나나와 나는 이제 소라의 얘기인데 뭐 아름답지만 친절하지만 무기력하고 깊은 공허에 잠긴 애자 곁에서 나나와 나는 그녀를 방해하거나 귀찮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먹는 것, 입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끼리 해결하며 작고 조용한 짐승처럼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작고 얘기를. 조용한 짐승. 네. 아픈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정말 본능적으로 모든 걸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마저도 엄마가 한번 자살하려고 하는 걸 느꼈어요, 둘 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엄마를 전혀 그 방해하지 않고 엄마마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둘만 의지하면서 사는데 근데 그 애자라고 이제 엄마라고 하는 거 애자라고 부르는데 엄마는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는 것은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고통스럽다고 여길 게 아니다. 세상은 다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지 말고 그냥 원래 세상은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보통의 엄마들은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물론 뭐 10년이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은 몇 년을 그렇게 시달리긴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라도 보통 흔한 대사 있잖아.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 니들 때문에 내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이런 말도 하고 가슴에 묻어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자는 굉장히 자기 감정에 충실한 엄마네요. 네. 오로지 사랑에만 목숨 건 거죠. 애를 낳지 말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중심 핵심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두 아이는 세계관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소라는 아이를 가지거나 엄마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애자가 되는 거다. 애자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슬프지만 없는 게 낫다, 이 세상에. 나는 그냥 혼자로서 멸종해 갈 것이다. 소라라는 부족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시 또 서글프군요, 그것도. 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겪은 똑같은 상황을 어린 시절을 겪은 둘째 나나는 조금 언니랑은 다른 거예요. 이제 누구랑 연애를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사랑을 엄마처럼 전심전력으로 하지 않으려고 경계를 합니다. 다만 아이는 가진 거죠. 아이는 이제 내가 키우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소라랑은 좀 다른 거죠. 같은 경험을 했어도 좀 더 긍정적인 거고. 그래도 사랑을 전심전력으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도 그 자체가 어쨌든 상처가 굉장히 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헤어지면 그냥 그뿐. 이게 될 정도로 마음을 계속 다잡고 더 이상 가까이 마음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꽤 있을 것 같네요. 왠지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마음의 껍질을 너무 두껍게 만들어서 네. 자기 스스로도 잘 열리지 않고 녹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스스로는 강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아이를 갖고 보니까 이 아이가 뭐 세상이 어차피 고통이고 뭐 어떻게든 뭐 회사가 세상이 멸망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했던 나나가 아이가 모처럼 이제 태어나려고 하는데 네. 세상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걱정스럽고 모든 게 이러면서 내가 약해졌구나라고 여기게 되거든요. 그걸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감정의 껍질 같은 것들을. 그렇죠. 상대방한테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둔감해지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매가 다투게 됩니다. 뭐냐면 소라는 제가 왜 아이를 가졌을까 혼자 생각했을 거예요. 네. 아이는 나쁜데. 그런데 나나는 아이를 가졌고 그러면서 둘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애자, 소라, 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자의 세계가 다르지만 어쨌든 엄마가 끼친 영향 때문에 두 딸의 인생이 뭐 엉망이라고 하면 엉망인 거고 아프다 그러면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책에서는 애자는 뭐 소라를 망가뜨리고 나나를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리고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타깝네요. 그게 꼭 애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굉장히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애자가 보인 거는 뭐 스스로 죽어간 거죠. 이렇게 살아 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거 서글픈 얘기입니다. 서글픈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닥칠 일이기도 하고 꼭 이것이 뭐 남편의 죽음 이런 것이 아니래도 우리가 살면서 또 겪어낼 수 있는 어느 한쪽이 무너졌을 때의 문제잖아요. 네. 네. 그 나머지 얘기를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정이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이 사랑 아닐까요? 미움도 사랑이고, 뭐 그리움이야 당연히 사랑이고, 단지 무관심이 사랑의 대각선 지점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우리가 행동할 일도 없습니다. 몸이란 마음의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10인 10색. 얼핏 비슷하면서도 속사정은 각양각색. 천차만별일 겁니다. 오늘 박현경 씨를 통해서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틋하고 문득문득 안타깝고 또 제 자신과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런 게 작가의 힘이겠죠. 배우는 대본에 따라 인물을 표현하지만 작가는 백지 상태에서 그려내는 겁니다. 적당한 개연성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상상의 세계에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는 혼자 달아나 버립니다. 뭐 독자로서의 맛도 이런 지점에서 극대화되겠죠. 황정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 감정의 결이라는 것은 서로가 인간인 이상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문장이 있다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긴 겨울밤에 이런 세계로 들어가 보는 일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는 세상이 조금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군고구마만큼 달달한 방송. 그러나 군고구마처럼 퍽퍽하지는 않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